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아침보다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만 아직까지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돌아섰지만 현재 2072포인트에서 하락 거래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570포인트를 간신히 지켜내며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개막한 미 연준 연내 회의인 잭슨홀 미팅에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예, 간밤 미국 증시 우크라이나 관련된 긴장감이 재차 고조된 가운데 국내 증시 역시 엿새 만의 조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동부 지역 침공 주장에 따라서 시장은 재차 추가적인 상승 동력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관심을 두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동안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간이 갈수록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재차 둔화되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의 신고점 재경신 및 국내 증시 연중 고점 돌파를 앞둔 가운데 시장은 숨고르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일 시장의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면 시장이 숨고르기를 보임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높아졌던 업종들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은행을 비롯해서 음식료, 통신업종이 낙폭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그동안 낙폭이 강했었던 조선업종 종목들은 전일에 이어 기술적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금일 오후 시장에서는 다음 주 초반에 발표될 중국의 제조업 발표 지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시장의 관망 심리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HSBC 제조업 예비치가 시장의 전망치에 못 미친 가운데 다음 주 초반에 발표될 중국의 제조업 지표 흐름을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시장을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 어떨까요?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정부의 내수 부양책과 더불어서 내수 경기 업종의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 흐름을 좀 더 살펴보면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여전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국내 주식형 펀드들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최근 배당 관련들의 설정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 기관들의 배당 성장이 가능한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종시마다 관심을 꾸준히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자, 8월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네요. 오늘은요, 저희 남은호 Y의 고별 방송입니다. 좀 저는 많이 섭섭한데요. 여러분들은 섭섭하지 않으신가요? 자, 그간 이제 남은호 Y가 일단 매일같이 특징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밸류밴드로 분석해 드렸고, 밸류밴드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
지난 한 9개월 정도, 8개월 정도, 9개월 정도가 되겠네요. 짚어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막은 내립니다. 그렇지만은요, 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녁에 역시 대박 플러스와 그리고 막상막하 투맨쇼를 통해서 여러분들 항상 가까이 있으니까요. 대신에 낮에 나무는 저 사람 어디 갔지? 찾지 마시고 금요일날 저녁 7시, 9시 방송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오늘은요, 조금 그래서 좀 길게 상세히 좀 같이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말씀해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지금 4포인트가량 내림세죠. 그런데요, 장중 보시면 어때요? 장중에 쭉 내림폭이 좀 커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 시장을요, 일단 연말까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장이냐면 철저한 유동성 장이면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이 유동성 장이 국내적으로는요,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매수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펀더멘탈로 기업들이 이익만 내준다면 시장이 폭등을 하는데 그 이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죠? 그렇지만 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 초이노믹스 최경환 부총리의 이 경제 살리기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무제한적, 역시 우리나라도 무제한적 어떤 정책을 내겠다라는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시장은요, 기업의 이익보다는 이 매크로 변수, 즉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회복 속에서 외국계 자금들의 엄청난 유입으로 시장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장은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금융장세냐, 아니면 실적장세냐, 예, 금융장세이자 유동성 장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을 때 어떤 종목들이 갔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유동성 장세의 초기에는 항상 경기에 민감했던 종목들이 제일 많이 가더라. 특히나 금융과 건설 관련된 건설은행 증권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가더라. 여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많은 매수를 할 수 있는 대형주들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도 기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대형주들이 그간 기관주도 하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내수 중심의 흐름들을 많이 보였지만 결국 유동성은요, 내수 중심만으로 시장은 살 게 다 한정적이죠. 옐로칩들 아무리 사봐야 이 큰 금액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힘을 전혀 쓰고 있지 못한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어찌 보면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오히려 약간의 핵심 저가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만들어져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조해드렸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은 어디에 있냐? 조선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현대미포선상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따라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우리 불꽃놀이 할 때 처음에 신호가 한번 하나의 어떤 그 폭죽이 쭉 올라가서 뻥 터지고 나서 그 다음 쭉 올라오면서 빵빵빵빵 터지는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초탄이 바로 이 조선주들의 오늘 강세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많이 오르고 나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사까 말까 새로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분석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이 고별 방송으로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조선주를 반드시 사야 된다. 조선주를 반드시 사야 된다. 이게 연말까지의 최대 승부처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로부터 출발해서 이미 이제 다른 것들 좀 가 있는 거 있죠. 뭐 철강도 가 있고 여증권도 가 있고, 지금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조선. 또 하나의 시장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구조적인 부분에서 이 ELS의 낙인 물량, 배리어를 터치해가지고 낙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 종목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증권의 그래프입니다. 이 차트 보실 수 있으면, 자, 차트를 한번 연결해 보면은요, 이 삼성증권이요, 43,000원대 이 가격에서요, 43,000원대 가격에서 이 부분이죠. 역시 낙인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증권사들이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한 아주 급락이 들어왔었죠. 근데 그 이후를 보시면은요, 일정한 시간 이후에 바닥을 만들고 나서부터는요, 거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속적으로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시장의 상황도 좋고요. 그렇긴 하지만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낙인이 걸려가지고 가격이 급락한 이 이하의 구간은요. 반드시 수익이 난다 이래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살아나야지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최소한의 떨어진 가격만큼의 이 낙인 배리어의 상승폭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낙인이 터져가지고 구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어느 종목들이 있냐면 전부 다 이 SK 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낙인이 다 걸려버렸어요. 그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12만원부터 걸렸거든요. 12만원부터 걸렸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의 내용을 그대로 곱씹어보면 이 정도의 떨어진 구간에서 떨어졌던 만큼 요만큼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한 14만 5천원까지 장기적인 중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만 4천원이면 엄청난 이익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종목들은 SOL 같은 종목인데요. 역시 이 종목도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낙인이 49,005만 여기서부터 낙인이 걸려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요만큼 또 급락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들도요,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있겠죠. 한 번 더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 위로 요만큼 올라가는 데는 거의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SOL 같은 경우는 한 62,000원까지의 랠리 별로 어렵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업의 이익이 살아나는 전제하에. 그런데 가면 이러한 정유업종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나죠. 지금 2분기의 순간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SOL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3분기, 4분기에 이익의 회복이 거의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이 에너지 정유주들도요. 역시 조선주와 정유주 같이 봐야 되는 종목이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일 수도 있고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거래소는요. 이 조선과 그리고 에너지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고, 현대차 같은 종목들도 반드시 사셔야 됩니다. 현대차 같은 종목이 뭐 내수가 70%를 하회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지만은요, 현대차는요, 내수의 기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 그리고 결국 뭐냐면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더 빨라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현대차가 더욱더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코스닥 측면도 좀 말씀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유동성이라는 게 풍부하게 들어와서 시장이 올라간다 그랬는데 이 유동성은요, 전부 다 외국인의 유동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외국인의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올라가면은요, 이미 우리나라 시장의 자금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뭐냐면 저가 대형주가 움직이는 거래소가 상승을 하게 되면 코스닥은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초점은 충분히 사기 좋고 팔기 좋고 그리고 올라가기 좋은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단기적으로 적어도 한 2, 3개월 정도는요, 분명히 다시 코스피가 훨씬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다. 지금 코스닥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570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사실은 지금부터는요, 종목 교체를 조금 낮은 쪽으로 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투자의 맥으로 하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요, 주식은요, 항상 버는 투자가 아닙니다. 항상 버는 투자가 아니라 시간과 기다림이라는 것을 내어주고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 시간과 기다림을 안 가지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면 시간과 기다림을 땡기면은요, 돈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시간과 기다림을 주고 반드시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게임이다. 이거 하나만큼은요,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은 특징주 Y 시간이니까요. 특징주 Y.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져왔냐면요, 세아베스틸 가져왔습니다. 세아베스틸. 자, 철강 업종이 요즘 이제 꽤나 재밌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세아베스틸이 그동안 쭉 잘 가다가요, 오늘 급락을 맞았습니다. 초대량 거래를 터주면서 오늘 지금 이제 한 7% 가까운 급락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이유를 보니까요, 이 세아베스틸의 2대 주주가 해덕 기업인데, 해덕 기업의 보유 지분을
팔았습니다. 반을 팔았어요. 한 150만 주 정도를 대량 매매 시간에 어저께 시간 외에 대량 매매를 통해서 매각했다. 2대 주주가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주요 주주가 대량 매각을 하고 나니까 주가가 이거 뭐 안 좋아서 파는 거 아닌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 제가 다뤘던 종목이 어떤 종목 호텔신라라든지 뭐 기존에 호텔신라 다른 종목들 이렇게 보면 대량 매각한 이후에 오히려 주가들이 더 많이 가는 거 우리 많이 확인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세아베스텔의 2대 주주의 매각으로 인해서 그리고 반은요 90일 이내는 안 판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 이제 오버행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얘들은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가를 볼 때는 이런 순간적인 수급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항상 기업의 내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 그랬죠. 수급 동력 좀 체크할게요. 수급 동력을 보니까 외국인들은요 3월부터 계속 매수세를 만들었습니다. 3월이라고 하면은요 가격이요 22,000원, 23,000원대예요.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매수 기조를 보였으니까 이 시세는 누가 만들었다? 외국인이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반면 이제 4월에서 6월 구간요. 4월에서 6월 구간이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요. 즉 기관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매도를 쭉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7월부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네요. 자,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주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외국인이 계속 사는 동안에 기관이 팔았다 그러면 두 개가 교차가 되잖아요. 이 교차가 되는 구간에서는요. 어느 쪽이 힘이 더 강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요. 기관이 더 많이 매도를 하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 외국인 매수가 더 많으면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방향을 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항상 수급이 이렇게 엇갈리다가도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가격에 따라서 평가가 일정 부분 다시 부합하는 지점이 생기거든요. 부합하는 지점이 언제였냐면 바로 7월이라는 거죠. 7월에 이 3만원대 딱 보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매도를 하던 기관이 매수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어요. 쭉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러한,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떨어졌긴 했죠. 자, 근데 그럼 세부적인 내용을 안에 들여다보면 첫 번째, 이 세아베스텔이요, 지금 엄청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특수강 인수를 했죠. 포스코 특수강을 인수를 했는데, 자, 보면 여기가 문제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동부 특수강이 시장에 매물로 나왔어요. 동부 특수강을 요거로 갖다 지금 잡아가려고 하는 게 어디냐면, 현대에서 가져갈까? 현대에서 지금 잡아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세아베스텔도 가져가려고 하는데, 두 개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재밌는 사실은요, 세아베스텔이 만약에 이 동부 특수강을 인수를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최대의 특수강 업체로 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특수강 부분에서는 세아베스텔이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불확실한 부분이 이제 동부 특수강 부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인수가 된다면은요, 완전히 기업이 이제 우리가 잘 안 보던 중소형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메이저급으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향후 전망 보면은요, 지금 이제 대형 단조 부분의 손실이 계속 쌓여 있었습니다. 1분기, 2분기 다 쌓여 있었는데, 이 부분에 손실이 꽤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있고요. 4분기에는요, 지금 조선주 올라가잖아요. 결국 뭐냐면, 조선 산업이 살면 채광이 또 따라서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 조선용 특수강의 어떤 성수기에 진입할 가능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은요, 393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순이익은 284억 원 정도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위에 Y 밸류밴드를 통해서 이 기업의 매매 전략 세워볼게요. 자, 지금 밸류밴드 보니까 이 A 포인트, A로 네모되어 있는 부분이 밸류밴드 최하단이네요. 저점이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중간에 있는 선이 항상 제가 말씀해 드렸었죠. 적정주가다. 그래서 실적 가치와 시장 가치상 현 시점의 적정주가는 29,000원 선입니다. 29,000원 선인데 지금 뭐냐면 저 A 포인트에서 B 포인트까지 계속 랠리가 나왔죠. 밴드의 최하단에서 최상단까지 랠리가 나왔으니까 첫 번째 부딪힐 때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이제 밸류밴드를 제가 쭉 해왔었는데요. 여러분들 밸류밴드를 계속 보시면서, 그리고 제가 나오는 프로는 항상 밸류밴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예, 교육을 꼭, 이번에도 교육이 있는데 교육을 꼭 받으시면 이런 부분도 많이 체크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요, 하단에서 상단까지 바로 갔으니까 여기에서는 조정이 들어오면서 C포인트까지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럼 C포인트라고 하는 가격은요, 얼마 안 돼. 34,000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해 드리면은요, 일단 저 밴드를 보시면은요,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죠. 밴드가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이 기업의 실적 전망도 좋고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입장도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34,000원에 지지하고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C포인트부터 우리는 매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보이지분 150만 종 매각이 되었다. 이 매각은 다 부분이 전부 다 잠기는 물량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오히려 탄력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결론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4분기에 밴드가 더욱더 상향의 각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1차 34,000원, 34,000원에 일정 부분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34,000원대 일정 부분 매수를 해본 다음에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33,000원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면 그 물량만 들고 가되 만약에 순간적으로 한 3만원까지 또 다시 한번 밀리면은요, 2차 매수를 또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34,000원 1차 매수, 3만원 2차 매수,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 간다면 좋은 수익률 연말까지 충분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나는 3만원만 기다렸다가 사야지 3만원 안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으니까요. 이렇게 절반씩 잘라가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간 이 남원의 Y, 특징주 Y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우리 센TV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수익이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말씀해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원래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 시간이죠. 하지만, 오늘 수달킴이 수달캐를 갔습니다. 네, 잠시 조금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오늘 김정균 멘토님도 자리를 조금 비우셨고요. 제가 조금 초대돼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오늘 제가 공개방송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좀 만족스러우셨습니다. 네, 많은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조금은 전달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를 하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흙 속에 진주를 캐내는 작업 자체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그 진주를 더욱더 반짝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전문가,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꼭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장에 대한 짤막한 코멘터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오늘 시장은 계력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자체 분위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자체가 상당히 지금 고점 영역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갭 상승, 갭 하락. 누군가는 물량을 충분히 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지수를 조정할 수 있는 상태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물량을 들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이겠죠. 여기는 외국인입니다. 자, 그럼 외국인 자체가 지금 물량을 이미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지수를 움직였다. 지락펴락 할 수 있고, 그리고 저점 포인트, 바로 2050포인트, 2060포인트, 그 사이 지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이 포인트 자체는 9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를 끝나고 나면 다시 9월달로 넘어가는데요. 9월 1일에도, 그리고 9월달 안에도 하방 포인트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50포인트. 보수적으로 본다면 2050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 꼭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있죠. 외국인은 이미 매수에 대한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비중 확대는 연속적인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대신 여기에서 기간이 좀 더 얹혀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왜 계륵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 시장 자체가 또다시 갭 하락으로 나왔지만 지수상으로 2065포인트 근처에서 다시 한번 올라갔거든요. 지수 자체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단계 근접해 있는 거고, 그만큼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인버스 아니면 코덱스 200을 선택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차라리 더 빠졌을 때라든지 그런 포인트를 좀 더 노리시는 전략. 그리고 지금 사시면 단기성인 재료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종목 본인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조금씩 빠지셨습니까? 아니면 오르셨습니까? 오른 종목군들 좀 더 보유하시고, 빠진 종목이라도 낙폭과대가 아니라면 단기적인 조정일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공개방송 진행해서 그런지 벌써부터 문자를 조금 보내시는데 좋습니다. 그런 자세 좋아요. 자, 013-3366-0110번입니다. 문자를 보내셔야 됩니다. 013-3366-01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 돼요. 문자 보내셔야 됩니다. 문자로 꼭 보내시고, 자, 그럼 문자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수급상 특징 종목군 오늘장 100점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 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100점주, 예, SM 오늘 좋죠. LGU 플러스, 자, 그리고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형제 2명 같이 있네요. 삼성그룹주 보입니다. 자, 한 개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SM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SM 좋아요.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오늘 6.8% 정도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크게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SM을 왜 골랐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했던 부분 기억나십니까? 오늘 공부했던 부분 기억나세요? 어떤 부분이에요? 바로 투매 과정에서 이어지는 다시 한번 더 크게 상승을 하고 올라오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투매가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자, 요 부분, 여기죠. 이 부분. 자, 기간이 크게 빠져나가는 자리였고, 외국인이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그럼 이 자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외국인이 주인이겠죠. 하지만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더 쳐 올리는데, 누가 올립니까? 이번에는 기간이 올립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빠져나가고요. 다시 한번 더 올리는데 누가 올리죠? 바로 기간이 올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속이는 물량이죠. 빠져나가는 물량을 던집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샀던 게 바로 기간이었죠. 자, 그러면 이 가격대 자체, 이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깨지기 힘든 가격대 38,000원군. 깨지기 힘든 가격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6.8% 급등하는 여지. 왜 급등할까요? 자, 급하게 빨리 올려놔야지만 다음에 따라붙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따라붙습니다. 따라붙고, 지금은 SM 아직까지 저렴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과매도 구간 이제 벗어나고 나는 상황입니다. 바닥이 나왔죠. 바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바닥 권역 38,000원 밑에는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접근을 못하는 구간이다. 왜냐? 바로 수급이 엉켜있는 상태, 바로 기간이 빠져나갔던 상태, 손바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다. 대신에 지금 이렇게 손이 바뀌는 자리, 신규 매수가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빠져나가는 자리, 바로 외국인은 빠져나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주포는 바로 기간입니다. 기간이 매수를 꾸준히 할 때는 꾸준히 종목은 올라가고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에 대한 포인트로
대신 손절에 대한 부분은 38,000원대 명확하게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LGU 플러스네요. 자, LGU 플러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850원 지금 1.3% 정도 빠진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부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볼게요. 보시면 지금 대우증권에서 크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코리아 에셋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외국계는 지금 팔고 있네요. 모건 스탠리에서 나가는 모습 보이죠? 외국인들 빠져나가고.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안 좋은 종목이다? 아닙니다.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기관입니다. 자, 하단에서 누가 잡았습니까? 하단에서 누가 잡았나요? 기관이 빠져나갔던 자리를 다시 한번 손바뀌면서 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게 바로 외국인이었죠. 자,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자, 꺾이는 게 보이시나요? 지금 꺾이는 게 보이십니까? 누군가는 물량을 크게 치고 누군가는 물량을 빠져나가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LG 플러스의 이 상승세 자체는 꺾이기는 힘들다. 기관이 또다시 산다. 그러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판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관의 매물권에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앞에 있던 기관의 매물이 상당히 많았던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대신에 흔들기도 그만큼 강하겠죠. 하단권역만 정확하게 만원대 지켜주시면 문제없이 다시 한 번 더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대한항공이에요. 최근 들어 대한항공 매수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한진칼. 자, 문의가 많이 오는 종목 중에 한 개입니다. 그만큼 차트적으로 만드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흔들리게 만드는, 마음을 쿵쾅쿵쾅 뛰게 만든 종목군이었다.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무너졌죠? 기업이 분할되면서 주가가 크게 빠진 상태입니다. 이 자리 뚫기 힘들겠는데요? 하지만 뚫었네요. 뚫어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갇혀있는 형국이에요. 자, 이 가격대 38,000원대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 대신 왜 이 종목군이 수급상 오늘 100점 주냐? 연속적인 순매수 자체가 지금은 기관권에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쳐 올릴 때 지금 수급 공백이 발생하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갔던 흔적이 나타났다는 거죠. 가격적인 약점이 보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격적인 약점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지켜준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 자체가 38,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신 크게 가기는 힘들다.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려면 누가 또다시 저 자리에서는 빠져나가야 됩니까? 바로 외국인이 지금 잠재했던 물량 자체를 들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증권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우증권, 모건스탠리도 들어왔습니다. 외국계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신 CS증권, 메릴린치 빠져나가고 있죠. 외국계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목 손바뀜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자, 기관의 매수세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종목 또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조선주. 자, 오늘 수급은 좋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조선주라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박지수라는 부분에 의해서, 자,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성과지수입니다. 성과지수라는 부분을 보면서 선행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수가 올라갈 때, 바로 상승할 때는 그만큼 조선주의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고, 성과지수가 내려갔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조선주의 업황이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 성과지수 자체가 어떤 나라와 가장 관련이 깊은가 하면 바로 중국과 관련이 더욱더 깊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1위를 탈환했지만 예전만큼의 그런 캐파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점유율적인 측면에서는 저가 수주, 바로 중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예전만큼의 마진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단기 순이익도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의 적자를 발표까지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왜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으로 반등이 나올까요? 삼성중공업은 경기에 영향을 받는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특수선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드릴십이라든지 아니면 시추선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경기에 그만큼 영향을 덜 받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덜 빠졌지만, 그리고 수급은 단기적인 부분을 향해 가고 있지만 정말 단기로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바닥을 찾기가 힘든 게 바로 이런 조선주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이 자리 또 보이시나요? 자, 시청자분들 TV 앞으로 다가오세요. 자, 돋보기를 끼시고 한번 봅니다. 자, 어떤 자리입니까? 자, 왼쪽 상단에 이 자리, 자, 투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 자리가 기준 가격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이 가격대.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000원대를 기준으로 돌파를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냐고요? 바로 이 자리에서 양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돌파가 안 될 겁니다. 자, 양매수가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한쪽에 치우치는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확실한 매수 포지션, 그리고 얘네들의 가격권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증명 자료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중하셔서 보십시오. 자, 양매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누군가 한쪽으로 포지션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소폭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6%. 추가적인 상승 나타날 수 있겠죠. 수급의 연속성에 의해서. 만약 이 자리를 뚫을 때 누가 매수를 해야 되나요? 지금은 외국인이나 아니면 기관 자체 단일에 대한 부분이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 세력에 대해서는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이 가격이 확실하게 정립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가격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삼성중공업 수급 한번 다시 보시면요. 자,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고, 대우증권, UBS증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계 들어오는데, 자, 기관은 제 생각에 기관도 지금 오늘 양매수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 가격대 노리시지 마세요. 수급 100점이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수급 100점 맞습니다.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29,300원, 29,000원대를 돌파시킬 때 누군가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찾아서 그 점이 바로 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죠. 잠시 관망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이네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삼성물산. 삼성물산이 수급은 상당히 오늘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자, 싱크홀 사태가 삼성물산의 탓이었다. 자, 부실공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뭐 인정하는 분위기고, 하지만 주가는 지금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차트 일부러 한번 골라봤습니다. 수급이 들어왔던 부분 중에서. 자, 횡보성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던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 보면 손이 근질근질거리시죠. 언제 매수를 해야 되나? 이 자리인가? 아니면 저 자리인가? 자, 지금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확한 박수권 돌파가 나와줘야 되죠. 어떤 가격대예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투매가 나온 가격대, 그리고 앞에 있는 차트를 길게 봅니다. 길게 보시면, 자, 어디에서 손이 바뀌는 흔적이 나타났습니까? 자, 어떤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에서 손이 바뀌는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자, 손이 바뀌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관이 또 크게 샀죠. 자, 그럼 이 가격대 지지되죠. 그리고 지지받고 올라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격대 열어놔야 됩니까? 지금 68,000원, 69,000원 가격대까지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모릅니다. 웃긴 거는요, 기관이 분명히 들어와서 올려놓은 종목이에요. 기관이 들어와서 올려놓은 종목인데, 상승에 하고 난 다음에 위에서 물량을 어떻게 해요? 꾸준히 파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이 받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권 안에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단 가격은 말씀드렸습니다. 68,000원. 그럼 상단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요 가격대 보이십니까? 자, 확대해서 보면 77,000원대죠. 77,000원. 77,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꼭 봐야 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기관입니다.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박스권,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리고 한 번 더 크게 튈 것 같아서 미리 들어간다? 그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위에 상단을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 하단에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든지, 하단 지지를 받을 때는 68,000원, 그리고 상단을 돌파할 때는 바로 77,000원대, 그 가격대 꼭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종목 어떤 종목 들어왔는지 뭐 한 번씩 보면서 한 개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콤 15,940원. 자, 블루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종목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 오늘 자, 여러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블루콤 지금 14,700원이에요. 자, 블루콤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뭡니까? 자, 공부하면서 보겠습니다. 공부하면서 같이. 자, 블루콤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뭡니까? 왜 이슈가 됐어요? 바로 블루투스죠. 이름이 나와있죠. 블루콤. 블루콤은 블루투스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합니다. 뭘 할까요? 바로 스피커에 대한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왜 블루투스가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올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산업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자동차에도 블루투스가 되고,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블루투스라는 부분. 이슈화가 될 수 있죠. 아, 미래에 대한 성장적인 부분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이구나. 하지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실적은 과연 그만큼 나타나고 있을까? 실적도 좋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태일까요? 지금은 무상증자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보시면요.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만 보시면요. 상단 자리 보세요. 지금 보이실 거예요. 자, 무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자, 무상증자를 두 주당 한 주씩 다 줬어요. 그 전에 들고 있던 분들한테. 근데 주가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올라갔죠? 뭡니까? 유혹하는 거죠. 나는 더 간다. 5달. 나는 오늘도 달린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날이 마지막으로 달린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갭하락이 나오면서 크게 음봉 떨어지고요. 자,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꾸준히 빠지는 형국입니다. 자,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까요? 지금 시청자분 15,950원. 자, 물타기 하신 것 같은데, 자, 가격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격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차트로 보시고 들어갔네요. 차트로 보시고 들어갔는데 지금 저항권 움직임이고요.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밀릴 수 있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봅니다. 얼마 가격대 말씀드리냐 하면요. 집중합니다. 자, 요 자리 보이시죠? 자, 13,500원. 13,500원 그 자리 손절 가격입니다. 13,500원 꼭 기억하십시오. 대신 여기서 반등 한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애플에 대한 기대감 작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가격대는 얼마냐?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전 권역에서 나오세요. 길게 갈 수 없는 차트입니다. 이미 시세를 한번 냈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는 하향 추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하단 권역 13,500원 그리고 상단으로 만약에 장이 좋아져서 튀게 된다면 그때는 본전 가격에서 무조건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전 가격까지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16만원 가져가도 되나요? 물어보셨습니다. 자, 메디톡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메디톡스 20만원 넘었습니다. 들고 가십시오. 자, 들고 가십시오. 자, 메디톡스를 왜 들고 가야 될까요? 왜 들고 가야 됩니까? 차트 때문에요? 아닙니다. 들고 가야 되는 이유는 여성은 바로 심미에 민감하다는 거죠. 예. 여성은 미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예. 자, 보톡스는 망하지 않습니다. 자, 메디톡신은 바로 보톡스의 대체제고 그 메디톡신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이 메디톡스입니다. 메디톡스의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예방의학에 관련된 분위기 아니면 심미의학에 관련된 분위기 이런 부분은 쉽게 꺼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주도권을 완전하게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은 언제까지 갈까요? 한동안 더욱더 갈 수 있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다시 신고가가 발생하는 종목군이고요. 하단 권역 3만원대에서 벌써 이미 500% 넘게 올랐습니다. 한 700%까지 올랐는데 더 보유하세요. 더 보유하시고 매수가 16만원이신데요. 익절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익절가만. 쉽게 꺼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또 좋은 소식이 또 있으실 거예요. 제가 방송이라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자, 가격대 하단 권역만 말씀드릴게요. 그 가격대는 꼭 지키세요. 얼마 가격대냐면요. 자, 수급으로 판단합니다. 자, 수급 한번 같이 볼게요. 수급. 자, 밖에 손바뀜 자리 보이시죠?
요 가격대. 자, 18만원대. 18만원.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18만원 익절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신 종목보다 이익권의 가격이죠. 거기에 신고가를 가고 있다. 즐겁게 운동하러 다니세요. 주식은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많이 남았다네요. 자,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계양전기 5,120원. 자, 계양전기입니다. 계양전기. 예. 근데 왜 이렇게 고점에 사셨을까요? 5,120원에 가지고 계시네요. 자, 계양전기. 자, 이거 지금 고점 부분인데요. 한번 계양전기부터 제가 일단 비하인드 스토리, 바로 기업에 대한 분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아빠들의 로망이 뭡니까? 바로 전동공구입니다. 전동공구 시장에 세 가지가 유명하죠. 첫 번째 블랙앤데커, 두 번째 뭡니까? 보시사의 보시께 유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양공구의 계양전기거의 계양공구가 유명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왜 유명할까요? 바로 세 가지 다 코스트코에 판다는 거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사십니다. 자, 이거를 본다면 계양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공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슈가 되는 부분, 바로 자동차 부품적인 부분인데요.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닝 서프라이즈 이루어지면서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앉는 상태입니다. 자,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볼게요. 월봉 한번 보시면요. 자, 뚫기 힘든 구간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이 구간이었습니다. 가격권 자체 3,600원대, 3,900원대, 그리고 눌림목은 3,600원이었죠. 이 가격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3,900원, 4,000원권에서 지금 5,000원까지 올렸다. 몇 퍼센트 올렸는가요? 자, 30%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어갈 수 있죠. 상한가 두 방을 벌써 냈습니다. 쉬어가는 관점이라고 보시고 차트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곧 자, 동시효과에 들어가죠. 5,040원대입니다. 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실적으로 올라왔던 기업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대신에 손절가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자, 차트 다시 한번 보면 요 가격대 보이실 겁니다. 4,800원대 보이시죠? 4,800원대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 4,800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꾸준히 올려서 더욱더 주가로 크게 올리는 세력인 것 같으면 그때는 4,800원에서 지지가 확실하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게 아닐 거라면 이 가격대를 갭 하락으로 무너뜨릴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4,800원대 손절가 잡아드리겠고, 대신에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면 주식이 또다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때는 주가는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산업이 잘못되고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차트적으로 지금은 쉬어가는 과정, 수급적으로 공백이 생긴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4,800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12만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참 종목을 제가 빨리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막 먼저 보내신 분들부터 빨리 해드려야 되는데요. 그게 조금 안 돼서 죄송합니다. 자, 종목 한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뭐 하는 기업일까요? 신세계의 의류 패션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갑자기 크게 올랐죠. 지금 시세를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올랐을까요? LF 같이 보겠습니다. LF 같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LF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 같이 의류 분야 하고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바로 한류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한류가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놨습니다. 아직까지 뉴스는 안 나오고요. 대신에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의 시대입니다. 엔터테이너의 시대예요. 가수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엔터테이너들이 입는 옷을 따라 입으면 그만큼 이뻐질 수 있을까? 그만큼 잘생겨질 수 있을까? 자, 그 사람들이 찍어 바르는 화장품을 같이 바르면 나도 그만큼 이뻐지고 잘생겨질 수 있을까?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중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가 자체도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의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베트남 법인을 가지고 있는 의류 회사들이 크게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베트남의 땅값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베트남의 임금은 전 세계에서 북한 다음으로 가장 쌉니다.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업황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올랐던 주가가 바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그러면 빠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저항 구간 어디입니까? 한번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저항 구간을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투매가 나타났던 과정. 자, 요렇게 되겠네요. 요 가격대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간을 돌려서 한번 볼게요. 자, 어때요? 자, 정확하게 상단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빠지고 있는 추세죠? 빠지고 있는 추세죠? 예. 자, 시청자님,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께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홀딩 하세요. 대신 가격, 손절 가격 나왔죠? 얼마입니까? 하단에 11만원대 손절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 한번 볼까요? 자, 자, 한 개만 더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오신 분들. 자, 에스코넥! 보겠습니다. 에스코넥. 자, 에스코넥을 문의해 주셨는데요. 에스코넥, 매수가 1340원. 자, 물리셨네요. 자, 에스코넥이 자, 이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요. 자, 1,400원대를 기준으로 돌파를 할까 말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었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때도 그 상담을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코넥이 이게 지금 청구가 소송이 걸린 종목입니다. 자, 다른 상대방 기업의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지금 2010년인가 봐요. 그때부터 진행이 됐던 소송인데 지금 1승 0패입니다. 일단은 에스코넥이 이겼는 게 한 번 이겼고 대신 아직까지 더욱더 남아 있습니다. 한 번만에 끝나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불확실성 자체를 내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다? 그러면 실적은 좋지만 50점짜리 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종목에 과감하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적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실적적인 분위기만 반영이 되면서 1,500원을 찍고 내려왔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상태로는 저는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 1340원 매수가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요 가격대. 자, 손절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하단 분력 봅니다. 자, 실적만 좋은 기업입니다. 자, 시청자님, 1250원, 1250원요. 1250원. 자, 그 가격대에서 1340원에 사셨는데 1250원까지 버티라는 거 너무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가격이 맥점입니다. 맥점이기 때문에 저를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1250원 그 자리 손절가로 대응하시고요. 대신에 반등 나타난다, 다 못 빠져나갔다 그랬을 경우에 반등 넣으면 1400원대에는 칼같이 이익 실현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동시효과에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 2068포인트로 지금 소폭 하락 마감한 상태고 지금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효과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였던 저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크게 내시고요. 9월달에도 좀 더 행복하고 웃으면서 즐겁게 주식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장 마감까지 6분여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68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70포인트를 지켜내며 강보합으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